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 하반기에 문서운과 금전운이 아주 왕성하게 들어있는 토끼띠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올 전반기가 마치 그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오던 그런 시기였다면 그 에너지가 하반기에는 적절한 시기 또 그 시기에 맞게 제대로 힘을 쓰듯이 운세작용이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요. 87년 정묘생, 75년 을묘생, 63년 개묘생, 51년 신묘생 여러분들이 주로 들어주실 텐데요. 나머지 언급이 안 된 토끼띠 분들도 결국 큰 틀에서 같이 적용되는 운세니까요. 자신의 운세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문을 여는 양력 7월의 운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때 편하시게 양력으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에게 양력 7월 달의 운세는 1년 12달 운세에서 가장 귀인의 도움이 왕성한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런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은 구체적인 그런 진척이 없었다면 바로 양력 7월부터 전개되는 귀인의 운세에서는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건데요. 내 자력에 의한 그런 운세의 전개나 돌파라기보다는 운세 반전의 그 동력과 주체가 외부의 도움, 특히 여기에서는 귀인의 도움이라는 것인데요. 87년 정묘생의 경우는 양력 7월에 구직 중인 분이 계시다면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는 것이 누군가 채용을 해준다면 나를 채용해주는 또 그런 사람이 귀인이 되는 거니까요. 구직에서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운세로 보시면 되고요. 또 75년 을묘생의 경우는 가까운 지인이나 또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귀인의 역할이 돌아오는 그런 운세입니다. 일에서 혹은 사업에서 나를 도와주고 또 나에게 덕을 미치는 그런 운세인데요. 이성과 애정 또 연애운이 좋은 그런 운세도 이 시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이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결국 이런 달이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이성운이 좋은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63년 개묘생의 경우는 사업이나 또 일에서 사람의 덕을 받는 그런 운세인데요. 특히 개묘생의 경우는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남자분이시라면 여자로부터 또 여자분이시라면 남자에게서 인덕과 도움 또 귀인의 덕을 받는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세에서는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이런 운세작용이 미친다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1년 신묘생의 경우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예를 들어 구설이나 시비, 다툼, 재판, 논의 이런 문제에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는데요. 이 경우 마찬가지로 그 운세작용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귀인의 도움이라는 거죠. 일들이 풀리고 또 순조롭게 방향성을 잡는데 귀인의 역할이 크게 이 시기에 작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경우 그 남녀노소, 동성, 이성 상관없이 폭넓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생년 공통으로는 외부의 사람, 즉 귀인으로 인해서 내 운이 반전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그 귀인의 운세가 8월 상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8월 상순에 새로운 운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8월 상순에서 9월 상순까지 한 달간 토끼띠 운세를 지배할 그 수륙천금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수륙천금이란 뜻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그런 운세죠. 1년 12달 가운데 그 금전운과 목돈운이 가장 왕성한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큰 돈이 회전이 되고 또 융통이 되는 그런 운세도 들어 있습니다. 내 돈 혹은 내 돈이 아니어도 이런 시기가 되면 돈이 막히지 않고 풀리게 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내 손을 큰 돈이 거쳐가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돈이 들고 나고 한다는 것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큰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또 주문량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생겨서 수출이나 수입 또 교역의 양이 커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87년 정묘생의 경우는 금전운 또 목돈운이 융통이 되고 회전이 되는 그런 운인데요. 부동산 이사라든지 변동세 그 자금줄이 막히지 않고 이런 액수가 구해져야 하는데 라고 걱정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목돈이 여기저기서 맞추어져서 결국 해결이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75년 을묘생의 경우는 직장인 같으면 예상외로 제법 실속 있게 성과급이 나온다든지 또 기대하지 않은 그런 금전운이 들어오는 것도 이런 시기에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해결되는 그런 운세가 기대가 되죠.
또 투자했던 곳에서 투자 수익이 제법 목돈이 되어 있는 그런 운세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63년 계묘생의 경우는 장사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기에 매출이 증가해서 한 달 그 결산 시에 눈에 띈 그런 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달이고요. 또 신규 계약, 또 체결로 인한 또 목돈의 유입도 이런 시기에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나가지 않던 어떤 점포의 새가 새로운 어떤 입주자가 생기면서 또 목돈이 들어온다든지 부동산 쪽에서 좀 목돈이 들고 나고 하는 그런 운세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51년 신묘생의 경우는 자녀들의 그 문서 변동 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이사를 한다든지 또 이전보다 더 낫게 변동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그동안 지루하게 공방을 벌이던 그런 일이 주로 금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면 그런 일들이 또 이 시기에 해결의 가닥을 보이면서 목돈의 유입이 되는 그런 운세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생년 공통으로는 이렇게 금전운이 12달 가운데 가장 강하고 또 좋을 때는 항상 그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되죠. 사기 조심과 또 예정에 없던 준비가 덜 된 그런 생소한 투자의 유혹은 이 시기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도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내 운을 뺏기지 않도록 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신중한 운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양력 9월 상순에서 10월 상순까지 이 한 달간 운세는 맹인 실장의 운세인데요. 이 운세는 결국 앞뒤로 계속 아주 강한 운세에 포위된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이런 운세 전개는 좀 미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토끼띠 여러분들 가운데 기왕에 그 관제 구설이 침범했다든지 소송이나 재판 또 심한 구설이 있는 그런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런 분들은 구설이나 결과가 이런 시기에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방어라든지 대책 또 변론 기타 그 준비 등에 있어서 이전보다 좀 더 철저히 꼼꼼히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있고요. 올해 토끼띠 운세의 최고 절정은 연말에 벌어질 석 달의 운세로 보여집니다. 12띠가 되다 보니까 각 띠들은 띠들마다 그 어느 띠는 상반기에 또 어느 띠는 중반기에 또 어느 띠는 하반기에 유독 강한 그런 운세 전개가 되곤 하는데요. 2021년 올해 그 신축년 토끼띠 운세의 그 백미는 연말에 벌어질 이 석 달 운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근거는 이 시기에 바로 그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운세에 이어서 1년 12달 운세에서 가장 문서적인 성취가 강한 그런 문서운이 또 이 시기에 전개되기 때문이고요. 이 문서적인 성취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문서운이라든지 또 시험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합격운, 자격증, 또 승진운, 또 진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직장인 같으면 승진 영전운도 이 시기에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구직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는 직장 운이 문서가 되는 거니까요. 또 이 운이 강하고 또 크게 운세 작용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운세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아주 다양한 운세들이 이 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름표는 문서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은 여타의 모든 그런 운세를 아우르고 있어서 여러 운세 중에 최고 운세인 거죠. 이렇게 올해 이 운세를 좀 살펴보면 이 운세의 그 앞과 뒤에 올해는 그 마치 든든한 그런 호위무사처럼 금계포란과 상관유수의 그런 운세가 버티고 있는데요. 학의 날개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계포란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고요. 또 상관유수라고 하는 것은 일들이 길한 방향으로 풀려가는 그런 방향성을 의미하는데요. 토끼띠에게는 아주 좋죠. 결국 이렇게 되면 그 문서운이라는 것이 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죠. 금계포란이라고 하는 실 속에 있는 실탄을 장착해서 운세가 마치 그 도도한 강물줄기처럼 나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마무리를 또 상관유수, 즉 길하고 좋은 방향의 운세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운세가 펼쳐진다면 이건 뭐 아주 대길한 운세를 예상하게 하는데요. 꼭 이렇게 되면 이달에 펼쳐질 이 문서운은 매달 운세 예측된 하나의 달 운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성을 갖는 그런 방향성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일시적이지 않고 이 운세가 좀 오랫동안 이런 운세가 영향을 주는 전개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바로 이 점이 더 중요한 거죠. 각 생년 공통으로 토끼띠 분들이시라면 이런 길하고 또 좋은 운세가 잘 유지되도록
가급적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 구설이라든지 또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그런 인간관계를 좀 미리 잘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방어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펼치시는 게 아주 좋다는 거죠. 87년 정묘생의 경우는 직장에서 좋은 문서는 그 진급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이 시기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75년 정묘생은 문서운이 주로 부동산과 또 사람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또 사람이라는 것은 싱글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성운을 의미하죠.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직원 때문에 혹은 거래처로부터 사람의 덕을 받게 되는 그런 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63년 계묘생은 부동산 운, 투자로부터 큰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운도 들어 있고요. 51년 신묘생은 부동산 체결 운, 또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경사스러운 소식 등도 이달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생년 공통으로는 문서운이 아주 왕성한 하반기 중에도 연말 석 달 운세 등에서 꼭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는 돈거래라든지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 아주 안 좋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모든 것이 운세의 그 작용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문서를 잡는 그런 운세에서 반대로 재물을 밖으로 보내는 그런 작용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운세 전개의 그 방향에서 본다면 운세 작용이 역행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의 그런 운세 작용을 기대한다면 이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큰 대박이 예상되는 토끼띠 운세는 지금 설명드린 운세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그 몇 년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아주 대기란 그런 운세가 전개될 것 같은데요. 운세 예측대로 토끼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크게 성취도 하시고 또 실속도 함께 수확하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들의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